네, 안녕하세요. 하루 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하루 종일 뭐, 이재명 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온통 그냥 뭐, 어디를 드나다 이재명 얘기. 아, 김보통님, 이제는,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예? 소리 확인, 예. 소리 확인 항상 부탁드립니다. 예, 소리 잘 들려요. 아, 예. 피닉스님, 예, 일찍 와서 기다리셨네요. 제가 그 앞에다가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으로 누텔라 스테이크를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한 팩을 딱 뜯어서 그 누텔라 먹는 걸 찍었습니다. 오늘 보신 분 계시죠? 앞에 부분. 예. 그래서 제가 자막도 이렇게 넣었어요. 예.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누텔라가 호강한다. 이렇게 자막도 넣습니다. 예, 띠니님, 예, 안녕하세요. 김보통님, 안녕하세요. 하영숙님, 명절 준비로 열 손가락 모자라는 시간이라 이렇더라 방송 들으면서 즐겁게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아, 아직도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군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그냥 반찬가게 가서 사지 않나요? 뭐 전하고 뭐 이런 거 다, 떡, 전 뭐 이런 거 다 사지 않나? 돈 주고. 참 하영숙님 대단하시네. 집에서 그거를 손수 장만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필리핀에서 이 긴 명절이 외로워요. 추석이 긴 연휴잖아요. 그리고 또 설날, 어, 또 우리 이제 구정이 또 긴 연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면 여기는 뭐 설 기분이 전혀 안 나니까
예, 오늘도 제가 거래처 한 바퀴 뺑 돌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와서 또 이제 이 방송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진님, 예, 안녕하세요. 누텔라도 안녕. 오늘은 잔치국수 먹는 거 개연해. 개연. 아이고야, 아진님. 뭐 개연해실 필요까지는 없죠. 구독, 좋아요 누르고 얼른 들어오세요. 예. 아진님 완전 그 방장 분위기, 예, 이렇더라 방장 분위기, 예, 좋습니다. 행복만님, 예, 이재명 때문에 스트레스 유유. 예, 제가 좀 전에 그 김용호 부장이 하는 방송도 봤는데 KNL 방송, 뭐 이렇게 분위기가 김용호 부장님이 뭐 요즘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이 톤부터 시작해서 이 말하는 그 방향이, 그러니까 그 김영호 부장님은 뭐 이재명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 김세희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아 말하는. 예. 근데 뭐 예, 이번 달 다음 달에 뭐 강영석 변호사님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정리하겠다 하니까 예, 좀 뭐 기다려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예, 피닉스님 대표님 위로 많이 해주세요. 예, 제가 뭐 항상 기도 많이 하고요. 뭐 선교사가 제일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거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대화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뭐야 오면 어, 그만 좀 웃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웃을 분위기가 아닌가요? 네. 어, 어쨌든 네. 제가 웃는 게 좀 거슬리시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 좀 삶의 스타일이 그래서, 이거 뭐 60년 넘게 익숙해진 습관을 뭐 유튜브 한다고 뭐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예, 그렇구나. 그렇게. 오해 마세요, 이은숙님. 예, 뭐든지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사람은 다 고만고만하다고, 특별히 뭐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연약하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제가 이거 어디서 얘기했죠? 우리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세 가지 욕망에서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자? 결론은 겸손하게 살자. 겸손하게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50%는 인생에 성공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은숙님 혹시 그 방송을 못 봤으면 제 그 유튜브 채널에 떠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세 가지 욕망,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계님 안녕하세요. 김미영님 웃는 것 좋은데 아지님 웃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봐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남의 가면을 쓰고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고 성공해야지. 이게 제 옷인 걸 어떻게?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성님. 아, 아, 아진님, 웃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영숙님, 선생님 웃음은 추임새 같아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서연님, 안 맞으시면 다른 방송 보세요. 이창민님,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답니다. 그, 제 어렸을 때 방송인데, 그 TV 방송, 혹시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 기억하시나요? 네. 옛날에 왜 배삼룡, 구봉서, 그 옛날에 그 코미디언 스타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나와서 만들었던 그 프로가, 코미디 프로가 웃으면 복이 와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학습이 돼서 그런가? 웃으면 복이 와요. 제가 그걸 열심히 봤거든요. 요 주말마다 했는데, 관숙리님, 우파는 전투력이 약해요. 예. 어쨌든 뭐 제가 그 김용호 부장님 얘기하는 논리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김용호 부장님뿐만 아니라 뭐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방송에서 뭐 이러저러한 방송에서 뭐 정말 그 불이 날 정도로, 예, 불이 날 정도로 엄청 많은 평론과 뭐 뉴스를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렇더라 채널을 1시간 이상 그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다 똑같이 하면, 예? 그러면 뭐야, 이 방송을 왜 봐요? 그냥 여태까지 다 봤잖아. 주구장창 봤잖아. 그러니까 1시간 낭비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 지배한다. 항상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방송들, 또 김용호 부장님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관점들,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제가 그 이 문제를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관점을 어디 가서 들어보질 못하실 거니까 그냥, 왜냐면 공통된 관점은 많이 들으셨잖아. 오늘 하루 종일 들었잖아. 저도 하루 종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좀 이렇게 좀 독특한 관점, 이런 것도 들어두시면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이게 생각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거. 지금 뭐 다 지금 뭐 그냥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갖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뭐 이런 분위기잖아, 우파들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 보세요. 그 오늘의 관점 포인트, 이건 제가 이제 미리 띄워놨던 거잖아요. 지난주에.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은 결판이 나는 날이다. 그래서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결과, 그래서 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을 구속할 거냐, 아니면 불구속할 거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뭐 구속을 하든 불구속하든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이런 그 이슈를 던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 나온 걸 보고, 이 문제를 뭐 하루 얘기해 갖고 이렇게 해결할 수 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3번으로 쪼개서 아주 자세하게 이 현상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매일 8시에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추석 첫날이네, 28일.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은 제가 이미 이거는 다 띄워놨어요. 그, 우리, 그 제 1호터라 방송 썸네일에 다 띄워놨습니다. 자, 목요일, 내일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김명수, 이제 퇴임했죠. 전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든탑이 무너지다. 이런 타이틀로 해서 유창훈 부장판사 판결의 후폭풍, 그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인터뷰, 그걸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후폭풍이 뭔가,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터뷰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분석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직도 법원에 46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향후의 거취,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돼 있나.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이건 이제 내일이고, 내일이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또 계속 추석 연휴긴 한데, 그때는 이재명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추석 때 뭐 하세요? 병원에서 좀 쉬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생각.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어요. 추석 기간 동안에 그런 뭐 광수 생각,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광수 생각 이런 것처럼 이재명 생각. 도대체 이재명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상상력을 발휘해 갖고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미 이거 다 썸네일에 떠 있습니다. 자, 민생 정책을 구상할 거냐. 왜냐하면 뭐 싸우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생 정책 구상을 할 건가? 아니면 지금 이제 가장 급한 문제가 비명계와 친명계의 내용이죠. 뭐 색출하고.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 내용을 수습할 묘책을 생각할 건가? 그러면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된 건가? 과연 이 계보가 7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파들 계보가. 그러면 각 좌파의 수장들 그룹이 있어요. 수장이 한 명이 아니라 좌파는 이렇게 그룹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조직으로. 그 조직의 그 리더십들은 과연 어떤 결단을 할 거냐.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의 바로메타가 있다. 이런 주제로 금요일 날 제가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서 이재명의 불기속 사건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 또 향후 이 국면이 추석 이후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리즈로 1, 2, 3 시리즈 3개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재명의 그 영장실질검사가 구속이 아니라 불기소로 해서 나왔다. 이 얘기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워낙 관심들이 많아서 많이들 그 기사를 봤을 거예요. 그 유창훈 판사의 그 판결 내용 뭐 전문이 다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길게 썼다고 뭐 유례 없이 무슨 뭐 구속 적부심 판결치고는 아주 길게 썼다고 그러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판결문은 어떤 판결문인 것 같아요. 그 판결문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있었던 검수완박 판결문 기억나시죠? 자, 검수완박 헌재에서 그것도 올해 얘기예요. 2023년 3월 23일 날 헌재에서 검수완박을 이제 뭐 검찰 쪽에서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부 대표로 이제 그걸 냈죠. 그다음에 국회는 또 국힘이 또 국회 이름으로 또 소송을 내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 종합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입법 심의 표결권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인데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이스크림이 뜨거우면 그게 아이스크림인가? 다 녹을 텐데. 이게 뭐하고 같냐면 검수완박 입법을 한 게 심의 표결권은 침해했다. 이게 뭐냐면 네가 시험 볼 때 부정행위는 했다. 쉽게 얘기해서 컨닝은 했다. 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건 뭐냐면 하지만 네 학점은 계속 A 학점이야.
네가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은 치렀지만 그 학점이 바뀌는 게 아니라 A 학점이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네 학점은 A 학점이야.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논리가. 하나도 안 틀려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아니 부정행위로 시험을 봤으면 점수가 어떻게 결과가 돼야 돼? 설사 그 사람이 A 학점을 맞았더라도 그거를 알았으면은 결과는 F 학점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 낙제.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부정행위를 다 한 게 밝혀졌는데 그래도 너는 A 학점이니까 너 장학금 받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판결한 취지가 이 검수한박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유창훈 판사가 그 판결의 핵심을 보면 이제 구속적 부심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검찰에서 뭐를 깠냐 하면,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뭐 도망갈 그런 거 갖고는 명분이 약하잖아요. 이재명이 뭐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걸 갖다 또 모든 사람이 공감하기는 힘드니까 이 증거인멸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 검사 쪽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제 깠다고 그랬잖아요. 위중교사 혐의. 위중교사를 했다. 이재명이. 그래서 뭐 녹취록도 틀고 뭐 자간 온갖 자료를 다 해갖고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가 명확하잖아. 위중교사한 거는 아주 명확하잖아. 모든 증거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유창훈 판사가 그걸 봐줄라 해도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결이 취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위중교사 혐의는 있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 이게 이제 똑같은 거지. 심의 표결권 침해는 했지만 무효는 아니다. 네가 시험 볼 때 컨닝은 했지만 계속 학점은 A 학점이다. 그런데 이제 어느 기자가 신문사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비유를 했는데,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 염려는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그러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창훈 판사의 지금 이 불기소, 구속을 안 한 거, 구속을 안 한 거가 이게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에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애가 봐도 알잖아. 위중교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증거인멸을 하려고 위중교사를 하는 거잖아요. 너 거짓말해,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는 인정하면서 그거는 증거가 있으니까 다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증거인멸을 안 할 거야. 이런 논리가 이게 앞뒤가 맞나요? 아까 얘기한 뜨거운 아이스크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점은 A 학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유창훈 판사가 입이 10개라 하더라도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권순일이 이재명 풀어줄 때 나와요. 권순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심, 2심 다 당선 무효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TV 토론에서 그 형을 갖다가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켰다면서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그 이재명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게 다 드러났어. 증거도 나오고 뭐 다 드러나갖고 그게 이제 그 소송이 된 거예요. 소송이 됐는데 1심, 2심 다 유죄 판결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선 무효야.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권순일이
권순일이 이재명을 어떻게 구했느냐. 그때 이런 겁니다. 자, TV 토론에서 급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 받은 사람이 당황을 해서 거짓말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 그 권순일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소극적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소극적 거짓말은 처벌할 수 없다. 이래서 이재명이 기사회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할 때 무슨 소극적 거짓말이 있고 적극적 거짓말이 있나요? 그 거짓말을 어떻게 구분하지? 적극적인 거짓말은 그러면 뭐야? 너 죽어.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죽일 생각이 없는데, 너 죽어. 그러면 이것은 소극적 거짓말이야? 적극적 거짓말이야? 권순일 대답 좀 해봐. 도대체 그 형을 갖다가 강제 입원 시켜놓고, 전혀 그거 그거 같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요게 소극적 거짓말이야? 그럼 적극적 거짓말은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적극적 거짓말이 되는 건데? 이게 똑같아. 지금 그 검수완박 입법에 그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의 논리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유창훈 판사가 한 이재명의 판결, 위중 교사는 했는데 증거인멸은 안 할 거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전혀 안 맞습니다. 논리가. 그 다음에 권순일이 얘기한 소극적 거짓말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것도 논리가 전혀 안 맞습니다. 아니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무슨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이 있어. 장난치는 거야 지금? 바보야? 국민들이 바보야? 그러니까 유창훈, 너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냐? 위증교사를 했는데 이게 무슨 증거인멸의 능력이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로 하는 거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판결은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판결이에요. 이건 돌아볼 이유도 없어. 근데 이거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혹시 자기한테 데미지를 입을까봐 나중에 데미지를 입을까봐 아까 김영호 부장님이 심평 변호사가 글을 썼는데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 하지만 이거는 애가 논술 공부를 조금 한 중고등학생 보고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를 고르라고 그래도 이 논술 공부만 조금만 했으면 이거는 중고등학생도 다 이거는 발견할 수 있는 논리예요. 이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언론에서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중고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걸 또 유창훈이 대쪽 같은 하고 항상 꼼꼼히 법전을 보고 판결을 했고 왜 그렇게 쉴드를 쳐? 나중에 구속되면은 유창훈한테 좀 잘 보이려고? 내가 너 쉴드 쳐준 거 알지? 그러니까 나도 구속시키지 마. 아니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지. 유창훈을 갖다가 왜 물고 빨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잘 잠깐 또 여러분의 여러분의 의견을 중간중간 또 여러분이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봐야지. 웃는 얘기에 대해서 글을 좀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냥 이건 그냥 안 읽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냥 웃는 거는
걔 그냥 그 60년 이상 살아온 스타일이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예, 웃는 얘기 내용은 빼고, 스마트 한강님, 개딸 하는 걸 보면 이대로 이 나라 망해버리려나, 누구 눈에 눈물 나는지 보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지금 거의 미친 수준이죠. 예, 개딸들 하는 거 보면. 예, 김미영님, 어제 방송 보아서 오늘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미영님도 제 방송을 많이 보시네요. 네. 아, 오영혜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퀄리티 분석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영혜님, 네, 저한테 그 뭐죠? 계좌로 계좌로 큰돈을 후원해 줬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 한강님, 예, 다들 맘이 아니다 보니 예, 오늘 우파분들 분위기 험악합니다. 예, 제가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하영숙님,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래요. 똑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그 유창훈 판사가 위중교사 혐의는 인정한다. 분명히 위중교사는 했는데 그렇다고 그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이게 똑같죠.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스마트 한강님, 요즘 보면 국민 개돼지 맞죠? 어, 그러니까 저희는 개돼지 되지 말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평생 교육한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없는 그 강의도 해주고 학습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매일 8시에 그 다른 사람이 좀 안 해주는 얘기들, 못 보는 시각들, 그런 것들을 그런 시각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더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개돼지가 되지 맙시다. 저는 저는 싫어요. 누텔라는 좋아하지만 내가 개가 되고 돼지 되는 건 싫습니다. 햇살님, 구군이 기울어 갑니다. 올바른 같이 가서야 합니다. 네. 구군은 아직 안 기울었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윤석열 대통령을 0.73%로 당선시킨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척결하고 또 가짜 우파들, 유튜버들, 정치인들 싹 척결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우리 자식과 손주들한테 물려줄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다. 그러니까 요 5년 동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아주 싹 좌파를 척결해야 된다. 가짜 우파들도 척결하고. 구구는 아직 안 기울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안 기울었는지. 그 다음에 크리스탈 스노우님, 반갑습니다. 김보통님, 이재명이 살아 돌아온 게 민주당의 조울이기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역시 김보통님은 제 방송을 아주 열심히 듣는 광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보이는 눈이 좀 이렇게 생기신 것 같아요. 제가 시리즈로 한다고 그랬죠.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제가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문재인에게도 핫바지가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문재인계도 핫바지가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한국 정치. 그래서 스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개콘을 볼 필요가 없다니까. 너무 재밌어. 돌아가는 현상들이 너무 스릴이 있고 너무 재밌어. 요새는 영화관 안 가도 될 것 같아.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야. 하영숙님,
유창훈이랑 권순일 같은 과인가요? 예, 제가 설명할게요. 유창훈하고 권순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예. 권순일 잡지 못한 여파인가요? 예, 맞습니다. 박서연님, 누텔라, 코피 쏟으심요. 아, 누가 코피를 쏟아요? 그렇구나. 네, 자, 누텔라. 제가 누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텔라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 뒤에서, 아이고, 카메라가 어떻게 돼요? 자기 얘기하니까 또 딱 돌아보네. 요렇게 제대로 잡히는구나. 네, 누텔라가 지금 방송 끝날 때를 기다리면서 네, 여기서 널브러지게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하니까 또 얼른 고개를 또 쳐드네. 여러분이 참 누텔라를 귀여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보통 누텔라가 제일 부러워요. 맞아, 맞아. 코피. 예,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회의 중에인가 코피를 쏟으셨다고. 참, 예, 참 짠합니다. 그런 기사 볼 때마다 지금 뭐 국힘이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다 보니까 코피가 나올 만합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김명수 판사 얘기를 지난주부터 좀 했잖아요. 자, 김명수 판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최강욱, 유례 없이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 6일밖에 안 남았어요.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유례 없이 그것도 단독부도 아니고, 12명이 있는 합의체 판결을 열어서 6일 전에 최강욱을 날렸다.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파 수장들은 그냥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시그널을 던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그널, 신호를 준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 좌파들 일일이 전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뭐였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분이 아니니까 너희들 튀는 판결하지 마. 좌파식 판결하지 마. 이 시그널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핵심이. 그래서 이틀 후에 월요일 그 시그널을 최강욱을 날리면서 그 시그널을 줬고 5년 동안은 각자 도생이다. 뭐 죽지 말고 살아있어. 언제까지? 다시 좌파 정권이 정권을 찾아올 때까지. 자, 그 시그널을 월요일 날 보냈더니 이틀 후에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윤미향 재판이 있었는데 윤미향 재판은 2심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1심이 이미 다 무죄로 선고하고 그냥 벌금 1,500만 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2심은 그 부담이 없어. 왜 그냥 인정만 하면 돼. 그냥 1심 판결이 맞다. 그냥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뜻밖에도 부장판사, 그것도 3명이 형사부 부장판사 1, 2, 3부 3명이 같이 내린 판결인데 우리의 예상을 180도 뒤집어서 윤미향한테 의원 상실형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건 뭐냐? 김명수가 월요일 날 보낸 시그널을 잘 접수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수장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접수를 해서 그래서 수요일 날 윤미향 판결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그러고 또 이틀 후에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명수가 퇴임식 연설을 했습니다. 그 퇴임식 연설 그것도 제가 다 월요일 날 방송에 보면 분석이 돼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그 부장판사 그 녹취록이 까발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우파 쪽한테.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낸 거겠죠. 그것 때문에 나를 기소하려면 아직 기소 결정은 안 했어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그 건으로 기소하려면 그냥 나 하나 기소해. 그러고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 제가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 퇴임사 연설문을 갖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건 이 뜻이다, 이건 이 뜻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그 자기 추종자 인권법 연구회 460명 그 추종자들이 지금 법원을 다 요직을 과반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 장악해서 지금 현재 법원은 좌파 시스템의 법원이다. 그러니까 좌파 그러니까 판결이 좌파 쪽으로 훨씬 많이 난다. 그런데 그 판사들한테 김명수가 어떻게 시그널을 줬다고요? 퇴임사에서 똑같은 시그널을 줬습니다. 너희들 나대지 말고 잘 살아남아 있어. 고개 쳐들면 잘려. 그러니까 그냥 팍 죽이고 잘 살아남아 있어.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이제는 각자 도생이야. 그렇게 해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튀는 판결하지 말고 좌파식 판결하지 마. 이렇게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보면 오늘 오늘 있을 그 유창훈 판사 판결도 구속으로 나올 확률이 99%다. 근데 그 1%가 뭐냐? 1%가 제가 얘기했죠.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면 1%가 뭐냐? 이재명의 힘은 뭐라고 그랬죠? 만몬의 힘입니다. 이재명은 좌파의 족보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7개 족보 중에 그 사람이 뭐 노동운동한 것도 아니고 인권법 연구에 가서 뭘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노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전복 세력, 국가 전복 세력하고 뭐 윤미향처럼 이렇게 한 거. 윤미향 판결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윤미향은 이재명보다 훨씬 족보가 높아요. 이재명은 좌파 족보에 없고 윤미향은 그 남편 김삼섭이 1992년부터 간첩질을 해갖고 4년인가 그 감옥살이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 여동생도 그 혐의해갖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윤미향 이번에 조청년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 서열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레벨이라고 그랬잖아. 그 족보로 보면. 그런데 그런 그 좌파의 할머니 뻘 되는 그 리더십을 그냥 판결을 확 뒤집어 갖고 2심에서 부장판사들이 그거를 당선 무용을 내린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당연히 김명수의 시그널을 유창훈 판사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구속될 확률이 99%고 1%의 확률이 뭐냐? 이재명은 좌파 족보로 여태까지 온 게 아니라 뭐 대통령 그 후보까지 온 거는 그 대장동과 백현동을 통해서 그 모은 어마어마한 그 수천억의 현금 뭐 그걸 김만배가 갖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나눠 갖고 있잖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저수지. 저수지에 그 현금이 쌓여 있잖아. 그러니까 그 힘으로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송영길이 대통령 후보의 이낙연하고 나중에 이게 둘이 결선 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데 송영길이 그냥 이낙연을 그냥 딱 잘라버리고 제가 당대표의 권한으로다가 이재명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거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시기로 해갖고 된 거 아니야. 그게 다 뭐냐? 돈의 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갖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재명은 다른 힘이 없어요. 돈의 힘이야. 이걸 잊으시면 안 돼. 항상 그 핵심을 잊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국회의원은 뭐라고요? 어제 뭐라고 설명해서 국회의원은 공천이야. 공천하고 연관해서 다 생각을 해야 이게 제대로 우리가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재명은 뭐냐? 좌파 계보에 없기 때문에 조직의 힘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힘은 대장동, 백현동에서 모은 수천억의 현금, 그 만문의 힘이라고. 제가 그 이세계를 마지막 시대를 지배하는 네 개의 신 해갖고 설명했잖아요, 이미. 예, 만몬, 그 다음에 에로스, 그 다음에 그 마르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뮤즈, 이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다 의도가 있다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일요일 날 그걸 학습을 계속 까는 이유가 제 논리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그 기본적인 그 중요한 논리들을 알아야 제가 이거를 해석하는 거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지금 이번 주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려는 게 제가 오늘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그 영향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는 모르잖아. 이 개념이 안 서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다 먼저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그래서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예,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함께 교육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1%가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 정말 이건 가능성인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재명이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야, 내가 3대를 먹을 거를 챙겨줄게. 3대를 먹을 걸 챙겨줄게. 나 구속만 시키지 말아줘. 이렇게 딜을 하면 그 1% 미친 척하고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1% 해갖고 너 나가 이럴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항상 현상이라는 거는요, 물 흐르듯이 이렇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내 주변에서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유창훈이 판결이 지금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잖아. 이 논리가 지금 완전히 이 중학생도 알 수 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 물의 흐름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억지로 역류를 시켰다는 거야, 이렇게. 억지로 역류를 시켰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워치아웃을 해야 돼.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고 이게 시그널이나 여러 가지 뭐 김명수나 또 지난주에 윤미향 판결을 보면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유창훈이 갑자기 이걸 뒤집었고 물을 역류를 시켜버렸네. 그리고 이재명을 그냥 풀어줘 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뭔가?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인생살이가 그래요. 뭐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아니 이게 돈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비즈니스 할 때 돈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돈이 없어. 분명히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워치아웃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그걸 누가 빼가든지 아니면 뭐 재고가 엄청 많이 쌓여 있든지 잠깐 그런 제가 컨설팅하기 때문에 그런 걸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 원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 그래서 자 제가 저는 그 심평 변호사님이 뭐 그렇게 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판사가 그 유창훈 판사가 그 강한 쪽의 눈치를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강해 보여서 또 미래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을 풀어줬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왜 내가 뭐 유창훈 판사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르지.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인생을 살고 제가 공부하고 컨설팅한 20년 이상 컨설팅한 그런 경험과 지식 그런 거를 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자 보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역류시킨 것. 그래서 이재명을 풀어준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어차피 뭐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은 자유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동의를 하건 안 하건 뭐 저는 그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뭐 동의해 주라고 뭐 억지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상상력을 좀 펴보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자, 내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이재명이야. 그러고 완전 코너에 몰렸어.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왜 이런 말, 우리나라 옛말은 다 명언이에요. 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평생을 사고 이제 죽기 전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구나 하고 한 마리 딱 남기는 거.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바늘도둑이 소독도둑. 이게 다 명언이거든. 근데 그 우리 명언에 또 뭐가 있어요? 예? 이게 코너에 딱 몰리면 뭐라고 그러죠? 지푸라기라도 짚는다. 이렇게.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그거 하나 짚는 심정으로 뭐를 갖다 해봐라.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영성님, 아지님, 돈의 힘, 만몬의 힘이 최고라고 그랬잖아. 4개의 신 중에 만몬의 힘. 아지님 학습을 잘하셨네. 만몬, 에로스,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의 신은 뮤즈입니다. 뮤즈. 예. 그리고 마르스는 전쟁의 신. 만몬은 돈의 신, 에로스는 사랑, 섹스의 신. 엔터테인먼트는 뮤즈. 엔터테인먼트의 신은 뮤즈. 마르스는 전쟁의 신. 이렇게 4개입니다. 김보통님, 이렇더나 채널 보는 1시간은 정말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다니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 궁금해하면서 8시만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으실 거야. 제 얘기를 들어보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관점이 있다.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완전 코너에 몰렸어. 뭐 이거 단식에도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완전 배신당했어. 왜냐면 통과가 됐잖아. 통과가 됐으니까 설마 그게 통과되리랴. 왜? 그 전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말라고 직접 얘기를 했잖아, 이재명이. 근데 반란표가 40표가 나오면서 통과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코너에 몰린 거야. 그러면 자, 이재명이 갖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라고요? 돈은 많이 갖고 있어, 여기저기. 자기가 직접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뭐, 김만배가 갖고 있는 거, 뭐, 누가 갖고 있는 거, 누가 많이 있어. 그런데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구속 적부심 판사가 유창훈이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당연히 이재명도 알았겠지. 그러면 사람이 죽을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지푸라기라도 하나 짚는 심정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푸라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잡겠어? 유창훈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유창훈하고 이재명하고 전혀 모를 것 같죠? 너무 가까운 사이. 이재명하고 유창훈은 너무 가까운 사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재명하고 김만배가 한 몸인 건 아시죠? 예? 지금 김만배가 끝까지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입을 안 열고 있잖아. 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런데 김만배가 얼마 전에 풀려났잖아요. 그 검사가 그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가짜 인터뷰. 이게 정말 희대의 그 국정농단 사건이다. 대통령 후보를 음해하려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구속 연장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놔줬어. 제가
이건 설명했습니다. 이미. 예. 그 판사가 우리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좌파 판사. 그래서 김만배를 풀어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이준철입니다. 예, 부장판사 이준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좌파 속간할 때 다 속간해야 되니까. 그래서 풀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김만배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하고도 연락을 했을 거야. 한 몸이니까. 어쨌든 뭐 사람 눈에 안 띄게 연락을 했을 거잖아. 연락 안 했을 리가 없지. 한 몸인데. 예. 그러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김만배하고는 또 누구하고 또 아삼육이에요? 권순일. 권순일 기억하시죠? 이재명을 대법원 가서 무죄로 풀어준 사람. 예? 제가 설명했습니다. 권순일의 재판이 뭐냐? 형을 갖다가 강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를 갖다가, 토론장에서 그 대통령,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장에서 얘기했는데, 그건 소극적 거짓말이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풀어준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권순일. 근데 권순일이 4개월 후에 옷을 벗고, 왜냐면 이제 그때 수석이었으니까, 수석이라는 거는 이제 최고참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옷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판결 이후에 4개월 후에 옷을 벗고 어디로 갔느냐? 화천대유로 가서 따박따박 자문료, 자문으로 들어가서 자문료 따박따박 1,500만 원 플러스 월급을 받았다. 플러스 알파. 예. 그러면 김만배가 이재명 그 재판, 최종 재판, 대법원 재판할 때 권순일을 8번, 그러니까 공식 기록만, 대법원에 방문하면은 왜 그 방문 기록을 쓰게 돼 있잖아요. 누굴 찾아간다. 김만배가 권순일을 이재명 재판 전에, 결정 전에 찾아간 것만, 그 기록만 8번입니다. 8번을 대법원 가서. 그러면 밖에서는 또 수없이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러고 권순일이 그 재판을 한 거야. 그래서 풀어줬어. 이재명을 무죄. 그러니까 거기 경기도지사 다 마치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예? 그러면 이 권순일하고 오늘 판결한 유창훈은 어떻게 되느냐? 긴밀한 선후배 관계야. 선후배 관계라고. 긴밀한 선후배 관계.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재명이 김만배, 이건 가능성입니다. 예, 가능성.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상상력. 자, 이재명이 김만배가 나왔으니까 의논을 했을 거라고,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김만배가, 걱정하지 마세요. 권순일하고 유창호는 아주, 막연한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준 돈도 있고 뭐 월급도 줬고 뭐 자문료도 줬고 또 우리가 모르는 돈도 줬겠지. 세상에 안 밝혀진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그거 뭐 1,500, 뭐 2,000 월급까지 해서 뭐 한 2, 3천 이거 갖고 땡칠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툭 쳐갖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권순일하고 유창훈하고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이재명, 그 다음에 김만배, 권순일, 유창훈. 네, 이게 딱 한 라인에 있는 거야. 일직선상에. 여러분 제가 얘기하시는 거를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유창훈의 판결을 보자는 거야. 자, 유창훈이 평소에 어떤 판결을 했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대장동 관련해서는 다 구속을 기각을 했어.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대장동 관련해 갖고 50억 클럽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50억 클럽의 박상도를 구속해야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검찰이 했는데 그때에
그 적부심 판사가 누구였냐? 유창훈이었어. 그런데 뭐 사람들이 뭐 그래도 뭐 딴 거는 뭐 다 구속시키지 않았냐? 제가 초점이 뭐냐면 이재명과 관련된 거는 다 기각을 했다니까. 뭐 딴 건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왜 이 라인이 섰다고 한 라인이라고 그랬잖아.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 유창훈 이게 일직선에 보인다고 내 눈에는. 그러니까 50억 클럽은 대장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박상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가능성 하나. 이 라인. 이 라인.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 이건 또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가능성인데, 요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는 또 가능성인데, 이것도 상상이니까 뭐 자유지 뭐 상상이니까. 그 유창훈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우리의 총수였던 김명수가 퇴임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새로 오는 대법원장은 분명히 좌파가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니까 라인은 전혀 좌파 라인이 아니겠죠. 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한번 좌파의 구심점이 돼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야 이건.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난 모르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에 포스트 김명수로서 유창훈이 야, 왜 세상이 대한민국이 다 집중했던 사건이었거든. 이번 판결이. 예. 대한민국 국민 온 국민이 봤던 사건이야. 그래서 이게 99% 구속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사건이라고. 왜 김명수도 시그널을 좌파 쪽에서도 시그널을 그렇게 줬으니까. 그런데 유창훈이 그거를 갖다 물을 역류를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풀어줬어. 그러면 좌파 시그널을 김명수 시그널을 따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인의 사심이 있는 거야. 독단적인 결정이야. 이 좌파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돈 문제를 빼고 첫 번째 가능성을 딱 배제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좌파 쪽에서 한번 보자는 거야. 예? 자, 왜 이게 가능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일요일 날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지만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 사조예요.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사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유창훈도 그렇고 다 그래요. 미국 사람도 그렇고 필리핀 사람도 그렇고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어. 그냥 그 시대의 시대 사조인 거야 그냥.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통의 해체. 여태까지 나왔던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파괴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창훈이 지금 한 건 뭐냐면 좌파 시각에서 보면 돈을 다 배제하고 좌파 시각에서 보면 뭐냐면 이런 거야. 야, 왜냐면 유창훈 판사는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에요. 출신의 판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군대로 치면 육사 나온 사람들이 메이저고 또 경찰로 보면 왜 경찰대 나온 사람들이 그 정통 라인이잖아. 그리고 군대도 뭐 3사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뭐 별달기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법원에서도 요직은
인권법위원회 그 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 왜? 그게 법원의 좌파의 정통 라인이니까, 정통 계보니까. 예? 김명수가 또 초대회장을 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가 퇴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창훈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내가 이번 기회에 그냥 좌파의 수장으로 나서겠다. 그걸 내가 보여주리라 하고 시그널을 갖다가 받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켜봤고 한동훈 법무장도 지켜봤고 뭐 김기현 뭐 당대표도 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켜봤지만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이재명을 풀어줬어. 그러니까 김명수를 따르듯이 이제는 나를 따라라. 이 시그널을 좌파 판사들한테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런 대형, 아주 국가적인 대형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그건 왜 가능하냐? 그런 생각은 왜 가능하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통의 해체, 전통의 파괴. 아니 왜 법원의 그 좌파의 메저리티를 그 인권법 연구회 출신만 그거를 해야 돼? 나처럼 이다나 정통 라인은 아니지만 내가 인권법 연구회 소속은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내가 왜 못해? 내가 고참이고 내가 판사 경력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판사가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야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힘을 가진 내 한마디면 이재명도 풀어줄 수 있어. 99% 구속인데 내 한마디에 그렇고 내가 풀어주면 누가 딴지 걸 거야. 내가 판사인데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좌파 판사들한테.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좌파 판사들한테 축하 전화 많이 받지 않을까. 어이 대단하세요. 어이 형님 대단하세요. 어이 짱이에요 짱. 어이 그런 판결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뭐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새로운 그 법원의 좌파 판사의 리더십으로 부각이 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추종자들이 생길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는 이 유창훈이 그 흐르는 물을 거꾸로 이렇게 역류시킨 이게 가능성 1에 의해서 역류를 시켰던 가능성 2에 의해서 역류를 시켰던 어쨌든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은 풀려났어요. 그러면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더 복잡해질 거다. 네, 제 예측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 민주당을 위해서는, 민주당 자체를 위해서는 이번에 이재명이 그냥 구속돼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이 민주당의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청래, 지금 정청래조차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 4시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4시에 기사를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 서치를 해봤습니다. 기사들을. 정청래 얘기는 하나도 없어. 정청래 얘기 뭐가 있느냐? 그냥 구치소, 서울구치소 밖에서 뭐 정청래, 고민정 누구 대기하고 있다 이러고 분명히 기자들이 그 인터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오로지 이재명이 한 얘기만 다 기사에 나왔어요. 정청래 얘기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청래조차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풀려난 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만 떠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정치를 일으켜야 된다.
뭐 보복을 하면 안 이렇게 이재명만 지금 잔뜩 떠들고 있고 그리고 추석 때 뭐 하세요? 아 제가 좀 생각을 병원에서 쉬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총선에 그 이재명에서 새로운 인물로 그 민주당을 위해서는 이번에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더 복잡해졌다. 그리고 만약에 그 우파에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 국회의원 과반 이상 갖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1등 공신이 누구냐? 저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우리가 내년 총선 압승을 하면 최고의 1등 공신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시간 10분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기 전에 제가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하던 얘기를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얘기했죠.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했고 그 유창훈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내일은 결국 김명수의 공든탑이 다 무너졌다. 5년 동안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예. 그걸 또 이렇게 근거를 갖고 내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추석 동안에 생각을 한다는데 그 생각이 뭘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을 시리즈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오셨네. 한 130명쯤 동시 시청자가 그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후원해 주신 분, 구독 후원 계좌로 보내주신 분, 오영애님, 이자유님, 웅성님, 이관숙님 감사드립니다. 또 슈퍼챗 후원해 주신 분, 김보통님, 르네피테르님, 쿤님 감사합니다. 또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신 분, 김보통님, 아지님, 시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모두 함께할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직진하겠습니다. 멤버십 컨설팅 방송을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메일로 한 달 동안 10월 18일까지 여러분의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종합해서 공통된 주제로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에서 이 멤버십 가진 분들 멤버십 지금 4단계잖아요. 믿음 1단계, 2단계, 소망 단계, 사랑 단계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성공 패러다임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이사야에서 나온 말인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더라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80%가 40대, 50대, 60대 분이라고. 그러면 인생을 갖다가 살 만큼 사신 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잖아. 아니 내가 사업을 해도 내 생각대로 사업이 돌아가지 않잖아.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도
내 생각대로 키워지지 않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이재명이 구속되리라고 99%를 믿었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기 써 있잖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하고 다르다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훨씬 높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살을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이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고. 우리가 똑같은 거지. 아니, 이재명이 구속되는 건 정말 애도 아는데, 왜 유창훈이 왜 갑자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서 이재명이 저렇게 하고 지금 좌파 방송, MBC 뭐 이런 데는요, 4시부터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 방송하느라고, 뭐 YTN 뭐, 아주 그냥 신나갖고 난리가 났어. 왜 이런 판을 벌리실까?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내가 여러 가지 증거를 들었습니다. 예. 부정선거 의혹이에요. 예,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부정선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분석을 해드리잖아. 누구보다도 좌파를 정확히 알고 지금 정확히 급소를 찌르면서 좌파들을 깨부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무서워하면 안 돼. 걔네들이 뭐라고, 뭘 왜 무서워해? 여러분 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 맹수의 왕, 사자나 호랑이는요, 겁을 주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라고, 뭐 겁을 주면서 막 이렇게 나대면서가 아니잖아. 싹 엎드려서 사사사사사삭 하다가 결정 중간에 딱 물고 죽이는 거야. 그게 맹수라고. 이렇게 막 요란하게 우리 옛말에도 그 얘기 있잖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지금 뭐 개딸들이 요란하고 막 이재명이 요란하게 좌파들이 요란하게 왜 떠들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인생의 성공의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 이렇게 위협하고 지금 김세희가 그렇게 막 떠들고 위협하고 그게 왜 그러겠어. 그거는 내 안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말 내가 힘을 갖고 있고 정말 내가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냥 한 반에 그냥 그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다 그러면 한 방에 끊어놓지. 그렇게 요란하게 북치고 장구치고 얘가 이랬대요 저가 이랬대요. 이걸 하겠냐고. 뭐 색출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아니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그걸 왜 떠들고 있어. 색출을 하겠다고.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야. 진정한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요란한 수레가 이게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걸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도 보통 분이 아니세요. 네.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이러저러한 구설수련해서 굉장히 좀 우습게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했잖아. 윤석열 대통령 8부에 가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7부까지 마무리하면 시민단체 마무리하면 8부 종합편에 가서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한동훈 장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동관, 유인천 그리고 이원석 제가 이원석 분석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내일 이원석 검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맹장들이 일당백을 하는 맹장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축복을 줄 때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붙여줘. 제대로 된 사람을 붙여준다고. 내 주변에. 그게 사인이야. 사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판단할 때, 제가 영적 세계 연구를 20년 이상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붙여준다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붙고 있어. 계속 붙고 있다고. 그 붙는 이유는 또 내가 설명할 거야, 8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아니야.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할 일은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윤석열 대통령 방향이 맞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찐우파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게 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걸 쫙 펼치고 있으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민간 차원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분 그 힘이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돼줘야 된다고, 이 민간 차원에서.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내가 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지금 인터넷 25메가바이트 이 열악한 상황에서 매주 방송을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5년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좌파 싹쓸이하고 가짜 우파들 싹쓸이해서 이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한테, 우리 자식, 우리 손주, 손녀한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 아주 그냥 목이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예? 이거야. 이해하시죠?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또 나누면서 한번 의견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읽은 거는 이제 읽었으니까 하고, 네. 하영숙님, 비틀거리는 쇼까지 하면서 이재명 갈 때는 자신이 있었네요. 그럼요. 알고 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검찰이 자료도 내고 변호사 측에서도 자료 내고 다 했잖아. 아니, 그 유창훈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법정에 딱 올라가서 그때부터 생각했겠어? 아니지. 이미 읽어볼 거 다 읽어봤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을 했겠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재명을 풀어주려면 내가 논리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 이거 있잖아. 교사. 교사는 했지만, 여기, 위증교사. 위증교사한 거는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미리 다 생각한 거야.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그 10시간 동안 고민하는 척하고 있다가 왜 그거 너무 빨리 또 발표하면 또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얘기한 거죠. 아니 그걸 그 현장 가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각하고 들어가지. 예. 김보통님, 곽상도, 예. 곽상도 건 기각됐을 때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찰이 이제 다시 그 영장 청구를 해서 다른 판사에 의해서 이제 곽상도가 그렇게 들어간 거죠. 구속이 된 거죠. 법원이 나이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세현님. 지금의 그 법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법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에요. 문재인 5년 동안에 김명수 임기가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인권법 연구에 판사 460명을
요직에 심어서 완전히 그 좌파화 만든 법원입니다. 이재희 씨님, 이재명 구속 안 됐다고 웃지 못할 것도 없죠. 구속됐어도 내 삶이 즐거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내 삶 사는 거지 뭐. 맞아요. 뭐야, 그래도 판결을 제대로 내야지. 아니, 우리가 다 판결을 제대로 내리길 바라죠. 예? 이게 어떻게 있죠? 일본어를? 예. 우레나이님인가요? 우레나이라고 있나요? 예. 어. 아니, 우리가 바라는 건 제대로 낸 판결을 바라죠. 근데 뭐, 좌파 판사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박사연이, 판사 3명, 사법, 정통성, 문계진. 예.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보통님, 이 정도 사안의 판결은 욕심 한번 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좌파 쪽에서 영웅이잖아. 영웅 됐잖아. 아마 내년 총선 때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랬더니 아마 광주 지역 줄 거야. 광주. 100% 당첨되는, 광주 줄 거야. 본인의, 이력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판결 아닐까요? 유창훈 이rum석자가 온갖 매스컴을 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파 쪽에서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오명인 거죠. 저거하고 뭐 비슷한 거지 뭐. 나라 팔아먹은 사람 우리는 항상 뭐 몇 대가 돼도 그거는 안 잊어먹잖아. 그 유창훈이라는 이름은 그 우파 자손들은 안 잊어먹을 겁니다. 몇 대가 지나도. 우리가 이제 유언해야지 죽을 때 자식들한테 유창훈을 잊지 마라 이렇게. 너 딴 거는 잊어도 유창훈을 잊지 마. 이렇게. 어, 루아님, 저 이재명 구속이 안 된 게 민주당 멸망의 시그널로 봅니다. 아, 저하고 또 견해가 비슷하시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설명을 할게요. 그게 왜 민주당이 지금 그 악재로 망하는 지금 그런 그늘이 딱 보이는지 사실 이번에 교체됐어야 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는. 김미영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연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 방송 안 잊어먹게. 김주연님 연막탄에 쌓여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김주연님이 제가 말하는 그 취지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셨네. 이제 내일하고 모레를 들으면 이틀을 더 들으면 이제 정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딱 윤곽이 잡힐 겁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연이어서. 박서연님 방송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유래나이님 제대로 가는 게 없네요. 이게 너무 또 제대로 풀리면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제가 또 시간이 되면 그 교육할 때, 평생 교육할 때 인생은 문제 푸는 재미에 산다. 이 성공 패러다임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풀리면 또 재미가 없어. 그리고 팔레트님, 아멘. 교회 다니시나 보다.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동의합니다.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김보통님, 하나님은 가끔 위트도 있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미향 기자회견 때 할 때 갑자기 육수 줄줄 흘린 거 하나님 김보통님 재밌으시다. 그 다음에 박서연님 그렇군요. 유래나이님 한동훈하고 국힘이 웃고 있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던데 정말인지 글쎄 뭐
그렇게 웃지,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이 망하는 건 이제 웃을 거고, 사실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검찰 쪽에서는 어쨌든 이재명하고 승부를 걸 겁니다. 예,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뭐 판사가 한번 그랬다고 해서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한번 지켜보시죠. 뭐. 어떻게 이제 향후 진행이 되는지. 박서연님, 제가 김건희 여사님 사주 봤습니다. 총명하시고 귀격입니다. 사주도 보시네. 예. 제 사주도 봐주세요. 예. 저는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가 될지. 박서연님, 한동훈 장관님, 목화통명. 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주를 풀이할 때 쓰는 단어 같네요. 목화통명. 저는 뭐 사주를 볼 줄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얘기겠죠. 목화통명이라는 게. 유레나이님, 가짜 우파 싹쓸이.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골룸들 안에서 분탕 치는 놈들. 예, 싹쓸이 해야 됩니다. 위장 우파들. 박서연님,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님께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루안님, 저도 이 5년이 대한민국에 주신 기회라는 것에 한 표입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예, 정말 맞습니다. 우리 최선 다해야 됩니다. 카우보이 세븐님, 말씀 듣고 나니 숨통이 좀 트이는 느낌입니다. 예, 카우보이 세븐님, 내일하고 모레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예,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 제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이 제 느낌에는 제가 이 영적 세계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제 딱 우파를 보호해 주기로 우리나라 살리기로 마음을 이렇게 딱 먹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을 믿고 오늘 here and now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좌파를 싹 척결할 수 있어. 박서연님, 진명아, 민주당 분탕 잘 쳐라. 예. 저희가 안 그러라 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엄청 소용돌이로 민주당은 이제 회복하기 힘듭니다. 카조다님, 김용호 님도 오늘 정신 차리고 우파 총선에 힘쓰자고 파이팅 하는데 김세희는 오늘도 김용호 님만 까고 있네요. 김세희 뭐하는 인간인지 정말 우파 위에 싸우고 있기나 하는지 한심. 김세희 대표가 너무 이렇게 좀 보는 시야가 사실 나라가 망하면은 안 되잖아. 근데 정말 우리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에 와 있거든. 왜냐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좌파가 지금 이거를 쌓은 게 하루아침에 쌓은 게 아니라 최소한 30년, 40년을 작업해서 지금 완벽하게 문재인 정권 시대 때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다. 그럼 그걸 깨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 국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좀 내려놓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서연님, 걔는 호래비 히스토리 내년에 더 할 겁니다. 오영애님, 국힘당은 파이팅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설명했죠. 국힘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라. 왜냐? 오히려 민주당은 그래도 좌파 칼라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 민주당에는. 근데 국힘에는 이게 샐러드 볼이라고 그랬잖아. 어떤 사람은 우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는 좌파적인데 당은 국힘에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 샐러드 볼이에요. 각각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세 보이고 결집력이 세 보이고 국힘이 결집력이 약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한 그 애매한 그 당을 갖고 한나라당 애매했잖아요. 그 당을 갖고 결국은 대통령 되시고 또 선거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선거도 잘 치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굉장히 좀 이상적인 리더십이에요. 파워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조직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쓸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맹장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맹장들이. 그래서 우리가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국힘을 믿으면 안 돼. 국회의원들은 내가 얘기했잖아. 공천이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막 국힘에서 공천 못 받으면 민주당 갈 거야. 민주당 가서라도 공천 받을 거. 공천 준다 그러면 간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제가 얘기했잖아. 조정훈 얘기했잖아. 조정훈. 조정훈 민주당에서 시작했어. 민주당 당원이었다가 그러다가 나와갖고 뭐야 시대 전환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비례대표 그것도 선출직이 아니고 비례대표 그 중간에 있다가 이제는 또 완전히 국힘에 와갖고 마포 나간다 정청래하고 지금 붙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국회의원은 원래 그래요 태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힘의 국회의원들을 믿을 게 아니라 걔네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는 오직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배지가 밥그릇이야. 목숨이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파가 제대로 찐 우파들이 그러니까 가짜 우파들은 다 쳐내고 찐 우파들이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똘똘똘 뭉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향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지하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 자식들부터, 내 주변부터, 교육을 시키고,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내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뭐, 또 추석 때문은 또 친척들 모이고 뭐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표권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는 잘 설득을 해갖고 달 기름도 치고 달 이렇게 뭐 쉽게 해서 옛날 말로 와이로도 먹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만한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잘 꼬셔야 되는 거지 뭐. 예.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영상 뜨면 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막 대단하십니다. 뭐 지지합니다. 뭐 사랑해요. 막 이런 댓글도 막 써주고 아니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 분위기 조성. 민간 차원에서의 분위기 조성. 그렇습니다. 자, 뭐 늦게까지 그렇게 예. 유레나님 하하. 예. 그렇죠. 예. 그냥 인생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살면 그 이마에 주름만 늘어 주름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게 이거야. 인생을 막 어려우면 막 금방 죽을 것처럼 막 까부러져 갖고 아 이제 끝났구나 나 인생 끝났어 뭐 이렇게 하고 뭐 조금 뭐 좋으면 그냥 뭐 갑자기 막 으쓱해 갖고 막 세상 천하를 가진 것처럼 야 너 나와봐 누구 나와봐 인생을 이렇게 살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네, 냄비 인생이다. 냄비 쉽게 막 끓다가 식을 땐 또 팍 식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인생의 품질이 그게 이 품질이 낮은 거야. 품질이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에 정리가 돼 있으면 인생의 성공 원리가 어떻게 있고 인생에 사는 게 어떻게 되고 이게 정리가 돼 있으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이고 그냥 내일 죽을 것처럼
이렇게 인상 팍 쓰고 이렇게 시어리어스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안 산다니까. 그리고 또 기쁜 일이 확 있어도 뭐, 야, 나와봐 하고 막 샴페인 터들고 이렇게 또 호들갑 안 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은 그냥 물 흐르듯이 도도하게, 도도하게 흘러가야지. 이렇게 강물 쫙 바다로 가듯이. 그래서 제가 그런 논리들을 우리 이렇더라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그 찐 우파분들, 구독자분들한테 나누려고 합니다. 박서연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은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 그게 뭐 징역이 아니래도 그게 뭐 박원순 케이스가 될지 뭐 무슨 케이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켜보시면 돼요. 그분은 꼭 벌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오영애님, 그래도 오늘 말씀 들으니 힘이 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길을 여러분한테 1시간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길을 팍팍팍팍 불어넣어서 그래 좀 우울했던 하루 종일 우울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감을 길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서 정말 저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유레나님, 우리나라 국민성이 엠비그성이라고 호독호독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이 추석 시작이잖아요, 그죠? 사실 뭐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추석 기분이었겠지만, 자, 즐거운 추석, 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여러분이 이제 제 대신에 그 추석 음식 많이 드시고 여기는 뭐 전도 없고 송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갈비찜 이런 거 하잖아 추석 때.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는 평일입니다. 평일. 일 열심히 하다가 또 내일 저녁 8시에 반갑게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시리즈로 시리즈 2, 시리즈 3를 잘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시고요. 유레나이님 감사합니다. 듣기가 편안한 목소리에 감사합니다. 박서연님 방송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보통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고향 앞으로 고고. 카조다님 정말 뜻깊은 방송. 아이고요 아주 극찬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김미영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시간 더 늘려야 할 듯. 아이고야. 아니 혼자 방송하면서 1시간 40분을 방송하는 게 쉽나요? 지금 1시간 40분. 근데 여기서 시간을 돌리면 뭐 2시간? 2시간 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호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텔 스노우님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제가 사실 이게 심각하면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저는 직업병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위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파 쪽에서 지금 뭐 위기가 아니야. 제가 뭐 오히려 민주당이 더 심각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누텔라 이제 밥 줘야죠.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